기억을 지워드릴까요? 하지만 감정은 남습니다. 잊고 싶은 사랑, 그 사랑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아직도 살아있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늦은 밤, 비가 그친 도심의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희미하게 번져 있었고 사람의 발자국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낡은 노트를 손에 꼭 쥔 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신발 밑창에서 물기가 묻어나며 찹찹 소리가 났습니다. 노트의 표지에는 단 한 줄 낯선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메모리즈 기억을 조정해 드립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어 골목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작은 건물이 어둡게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고 카페 간판엔 메모리즈라는 글자가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곳을 찾아왔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며칠 전부터 반복된 꿈속에서 한 여자의 목소리가 속삭였을 뿐입니다. 잊고 싶다면 그곳으로 가요. 그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섬뜩했습니다. 입구 근처 벤치에는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젖은 손에 작은 종이 영수증을 쥐고 있었고 눈빛은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민수를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너무 작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그저 짧은 숨을 내쉬며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 앞엔 이상한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결과는 비가역적이며 환불은 불가합니다. 그 밑에는 희미한 글씨로 기억을 지운 후 감정이 남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문이 스스로 철컥하고 열렸습니다. 안쪽에서는 따뜻한 공기와 은은한 커피향이 흘러나왔습니다. 일반 카페와 비슷했지만 천장에는 전선이 얽혀 있고 벽면에는 작은 모니터들이 켜져 있었습니다. 기계음이 일정한 리듬으로 이어졌고 커피 머신의 증기 소리와 섞여 묘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한 발자국을 들였습니다. 문이 닫히자 자동으로 조명이 밝아지며 공간이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카운터 너머에는 검은 머리카락을 단정히 묶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알 수 없었지만 민수가 들어오는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사람인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커피잔을 닦다가 멈추더니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민수의 마음이 묘하게 불편해졌습니다.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카페 안쪽 벽에는 작은 서랍장이 빽빽하게 줄지어 있었습니다. 각 서랍에는 날짜와 코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4-9-18-M-7, 2025-2-10, J-3 같은 낯선 표식들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무심코 시선을 돌리다 그중 하나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M-10 민수. 그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카운터 위에서 조용한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카페 안의 스피커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새로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세션 열 준비를 시작합니다. 민수는 그 소리를 따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이곳을 처음 오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창가에 물방울이 맺혀 작은 선율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의자에 앉으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커피 향이 짙어졌고 기억의 문이 조용히 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은 낮은 조명의 노란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은하는 천천히 바 카운터 뒤쪽으로 돌아가 투명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기기를 켰고 화면이 켜지자 은은한 빛이 민수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민수는 눈을 가늘게 뜨며 태블릿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척해진 모습, 그리고 어딘가 굳은 표정이 낯설었습니다. 화면에는 이미 민수의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주소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은하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곳은 기억의 흔적을 기반으로 등록되니까요. 그녀의 말투는 마치 병원 직원처럼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이 오히려 불안을 자극했습니다. 은하는 손끝으로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삭제 대상 선택이라는 항목이 나타나자 민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한 줄을 입력했습니다. 이수현 개인 기억 전부. 입력과 동시에 화면이 짧게 깜빡이며 자동 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카테고리가 생성되었습니다. 연애 관계, 공동 거주, 음악 작업, 이별 장면. 민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자신이 누구와 어떤 곡을 만들었는지, 어떤 날 이별했는지가 화면 속 숫자와 그래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데이터였습니다. 은하는 태블릿을 돌려 보여주며 삭제 범위를 선택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민수는 주저없이 전체를 눌렀습니다. 그러자 화면 아래쪽에 붉은 글씨가 떴습니다. 감정 잔류 가능성 있음. 완전 차단 불가. 민수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감정이 남는다면 기억을 지워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완전히 정리되기 전에 은하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선택하셨다면 다음은 잔존 감정 처리 단계입니다. 그녀의 손짓에 따라 3개의 옵션이 나타났습니다. 강도 완화 유지 차단 불가. 민수는 망설이다가 강도 완화를 눌렀습니다. 그러자 화면이 잠시 멈추더니 일시적 완화 -72시간 유효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은하는 미소를 지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대부분의 손님이 그 선택을 하십니다. 그녀는 카운터 밑에서 얇은 금속 카드를 꺼내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카드에는 세션 번호와 날짜, 그리고 결과 비가역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문구를 손끝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비가역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그는 카드의 가장자리를 가볍게 눌렀고 손끝에 냉기가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카페 구석의 스피커에서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신규 세션 N-10, 대상 안정도 67%. 절차 준비를 시작합니다. 은하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카운터 뒤에 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부드러운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문 안쪽은 복도로 이어져 있었고 복도 끝에는 유리문이 하나 보였습니다. 문 안쪽에서 희미한 전자음이 들려왔습니다. 민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은하가 앞서 걸었고 그의 걸음은 그 뒤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복도벽에는 작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기억 삭제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진행됩니다. 결과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민수는 그 문장을 읽는 동안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 울리는 듯 했습니다. 마치 같은 문장을 예전에 이미 본 적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흐릿했고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은하는 복도 끝에서 뒤돌아보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민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엔 확신보다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럼 상담실로 들어가시죠. 민수는 숨을 깊게 내쉬며 문턱을 넘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외부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기계가 작동하는 작은 진동음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는 손에 쥔 금속 카드를 바라보았습니다. 번호 N-12 붉게 반사되며 번쩍였습니다. 그 숫자는 마치 이미 지나온 길의 이정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왜 그 숫자가 낯설지 않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내부의 소리는 완벽히 사라졌습니다. 벽과 천장은 두꺼운 방음제로 덮여 있었고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면에는 투명한 유리벽 너머로 여러 개의 작은 방이 나란히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방들 안에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왼쪽 방에서는 중년 여성이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퀭했고 화면 속에는 어린아이의 병원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손가락을 들어 화면을 천천히 터치하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옆방에서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계약서를 찢어 조각난 종이를 소각기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표정이었지만 눈가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방에서는 젊은 여성이 자신의 SNS 기록을 삭제 리스트에 추가하며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밝았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 모든 과정을 유리벽 너머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곳이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기억을 거래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가슴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기억이 이렇게 쉽게 정리될 수 있는 건가요?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방 한가운데는 하얀 책상과 금속 헤드셋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헤드셋에는 얇은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 끝은 벽의 단자에 꽂혀 있었습니다. 벽면 스크린이 켜지며 조용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기억 시각화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는 기계였지만 인간의 말투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눈앞의 화면에는 민수의 과거가 영상처럼 펼쳐졌습니다. 작은 원룸, 피아노 옆에 앉은 한 여자, 그리고 웃는 민수의 얼굴. 그는 본능적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수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종이에 가사를 적고 있었고 민수는 피아노 건반 위에서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기억 기록 2015년 4월 12일 심박수 상승, 감정 반응 안정이라는 정보가 표시되었습니다. 민수는 그 문구를 읽으며 자신이 단순히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저장된 데이터를 재생 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기억들은 추억이 아니라 정보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수연이 피아노 옆으로 몸을 기울이며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 입모양이 무엇인지 알아보려 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의 표정이 부드럽게 변했고 그의 손가락이 잠시 멈춘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심박이 실제로 조금 빨라졌습니다. 그의 뇌파 그래프가 모니터에 나타났습니다. 은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걸어와 스크린을 확인했습니다. 좋아요. 과거 기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무심했지만 정확했습니다. 민수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제 기억이 맞나요? 누가 이걸 저장한 겁니까? 은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크린 한쪽의 목록을 터치했습니다. 리스트에는 여러 항목이 있었습니다. 수연과의 대화, 공동작업, 이별 장면, 악몽 반복. 그 아래에는 창작 동기 연결 기록이라는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그는 이 항목이 지워지면 자신이 어떤 음악을 만들지도 모르게 될 거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리스트를 눌렀지만 잠금 표시가 떠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은하는 태블릿을 꺼내 몇 가지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수연이라는 인물은 당신의 기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지면 당신의 감정 패턴도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그 속에 수연은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숙여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삭제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벽면 스크린의 색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민수의 시야에는 수연의 얼굴이 희미하게 사라져갔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전기적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기억이 아니라 데이터의 끝이었습니다. 은하는 방의 조명을 낮추며 조용히 케이스 하나를 꺼냈습니다. 은색 금속 케이스가 열리자 내부에는 얇은 패치 2장과 투명한 신경 케이블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각각의 이름표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정렬제, 이건 안정화제예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정렬제는 기억의 결을 맞추기 위한 약물로 뇌파를 일시적으로 통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케이블 끝의 작은 단자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끝이 마치 의료기기보다는 실험 장비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은하는 서류를 꺼내 짧은 문단을 읽었습니다. 시술 후 72시간 동안 감정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가족이나 지인과의 접촉은 피해주세요. 그녀는 짧은 금속 펜으로 서명란을 가리켰습니다. 민수는 한동안 펜을 쥔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사무적 문장과 낡은 기억 사이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결국 그는 조용히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글씨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은하는 금속 케이스를 닫고 책상 옆 서랍을 열어 응급번호가 적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만약 예기치 못한 통증이나 인지 혼란이 생기면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단 24시간 후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민수는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이런 상황을 누군가에게 말한다면 믿어줄 사람이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곧 그런 생각조차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은하는 벽면의 스위치를 누르자 방 안의 패널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손바닥 크기의 조작판이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버튼을 누르자 천장에서 기계팔 같은 장치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팔 끝에는 원형의 링이 부착되어 있었고 링 안에는 작은 광섬유가 반짝였습니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굳혔습니다. 통증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약간의 어지러움과 기억 혼선이 있을 수 있어요. 은하의 설명은 마치 일상적인 진료 절차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한 어조가 오히려 현실감을 무너뜨렸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리클라이너 의자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머리 뒤쪽 금속 프레임이 냉랭하게 닿았습니다. 은하는 준비된 패치를 꺼내 그의 오른쪽 측두부에 부착했습니다. 차가운 약물이 피부를 스며들며 미세한 짜릿함이 퍼졌습니다. 그녀는 루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루, 뇌파 동기화 시작. 카페 스피커에서 중성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신경 동기화 40%, 안정화 52%. 진행 중입니다. 민수의 시야 끝에서 조명이 천천히 푸른빛으로 변했습니다. 은하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수치를 조정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무표정했고 눈빛은 기계보다 더 정확했습니다. 민수는 그 순간 자신이 한낱 데이터로 정리되는 사람처럼 느꼈습니다. 의자 아래로 손을 내렸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루의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외부 감시 장치 이상 없음. 보안 모드 유지 중입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수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호흡 정상, 혈압 안정. 그녀는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귓가에 미세한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금속 팔이 천천히 내려오며 링이 머리 위를 감쌌습니다. 은하는 마지막으로 태블릿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삭제 프로세스 준비 완료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시간은 새로 시작됩니다. 조명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기계의 파란 불빛만이 민수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는 입을 다문 채 호흡을 느리게 조절했습니다. 그 순간 공기 중의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한 듯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장치의 불빛이 그의 눈동자 위에서 번쩍이며 기억의 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민수는 리클라이너 의자에 천천히 기대었습니다. 의자의 표면은 인체에 맞춰 조정되었고 등받이가 조용한 소리를 내며 내려갔습니다.
그의 머리 뒤쪽에 연결된 케이블이 가볍게 진동하며 반응했습니다. 은하는 의료용 장갑을 착용하고 그의 옆에서 조정 패널을 작동시켰습니다. 조명은 푸른빛으로 변하며 방 안의 그림자를 없앴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민수의 뇌파가 실시간으로 시각화되었습니다. 곡선이 일정하게 움직이다가 특정 구간에서 불규칙하게 튀어 올랐습니다. 은하는 화면을 가리키며 루에게 속도를 낮추라고 지시했습니다. 감정 반응이 강합니다. 출력 20% 줄이세요. 루의 중성적인 음성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출력 80%로 조정합니다. 감정 파동 안정 중. 민수의 이마에는 작은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었지만 호흡은 깊어졌다 얕아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의 시야에 흐릿한 빛이 번졌고 전자음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이미지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의 풍경, 낡은 피아노, 그리고 수연의 미소. 은하는 패널에 표시된 붉은 영역을 눌렀습니다. 그곳엔 수연 관련 메모리 블록이라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버튼을 터치하자 화면 위 그래프가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두 눈이 살짝 떨렸고 오른손이 미세하게 움찔거렸습니다. 은하는 즉시 추가 안정제를 투여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루는 데이터를 암호화하며 보고했습니다. 기억 블록 분리 완료. 격리 프로세스 진행 중입니다. 화면 속 붉은 영역이 천천히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민수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입모양이 단어 하나를 형성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의식적으로 말하려 했던 이름은 이미 삭제 중이었습니다. 장치의 진동이 멈추자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곧 경고음이 울리며 모니터가 깜빡였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들어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루, 무슨 일이죠? 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데이터 중복 감지. 동일한 해시값의 메모리가 이미 존재합니다. 은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수의 신체 반응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심박수 그래프가 튀어오르고 호흡이 빠르게 가팔라졌습니다. 그의 손이 의자 팔걸이를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루가 안정 모드를 자동으로 활성화시켰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낮게 진동하며 음향이 바뀌었습니다. 은하는 즉시 시스템을 재조정했습니다. 이건 단순 오류가 아니에요. 이전 세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민수의 이마 근육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그의 뇌파 그래프에는 강한 파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루는 추가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세션 N-1부터 N-9까지 동일 인물 대상의 삭제 기록이 존재합니다. 은하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민수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 이미 이 기억을 여러 번 지우셨어요. 민수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의식은 완전히 깊어졌지만 얼굴에는 불안한 긴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하는 다시 패널로 돌아가 차단 단계를 선택했습니다. 루는 보고했습니다. 전면 소거 불가. 차단 모드로 전환합니다. 화면의 붉은 구간이 점점 사라지며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민수의 몸이 서서히 안정되었습니다. 조명은 다시 부드러운 흰색으로 돌아왔습니다. 기계 팔이 천천히 올라가며 위치를 복귀했습니다. 은하는 모니터의 그래프가 안정된 것을 확인하고 장비를 멈췄습니다. 루의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세션 N-10 완료. 차단 모드 유지. 대상 안정도 92%. 은하는 조용히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에는 평온이 드리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마치 미세한 눈물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하는 손수건으로 그 자리를 가볍게 닦아냈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조금 쉬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장비의 전원을 내렸습니다. 방 안에는 커피향 대신 금속 냄새가 희미하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는 무언가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끝났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장비의 불빛이 꺼지자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루의 스피커에서 낮은 경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은하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눈썹을 좁혔습니다. 화면 한가운데에는 데이터 중복 감지라는 붉은 문구가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손끝으로 창을 열었습니다. 모니터 안에는 민수의 과거 세션 기록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N-1, N-2, N-3, N-9 모두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수현. 은하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같은 기억을 여러 번 지운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죠. 루의 음성이 차분하게 울렸습니다. 반복 삭제 고객의 경우 감정 붕괴 위험이 78%입니다. 은하는 화면을 확대하며 추가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민수의 세션별 감정 반응 그래프가 겹쳐지며 표시되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패턴으로 끝나 있었고 회복 속도도 일정했습니다. 그는 매번 이곳을 찾아 같은 요청을 반복한 것이었습니다. 민수의 호흡이 미세하게 불규칙해졌습니다. 뇌파 그래프가 흔들리더니 이내 진동했습니다. 그의 눈꺼풀 아래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은하는 루에게 명령했습니다. 심박수 안정화 프로세스 가동. 안정화 실행 중입니다. 그러나 감정 파동이 일정 수준 이상입니다. 민수의 오른손이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등의 힘줄이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은하는 데이터를 더 내려보며 화면 하단의 작은 표시를 발견했습니다. 소거 단계 접근 금지 시스템 잠금 활성화. 그녀는 고개를 들어 루에게 물었습니다. 전면 삭제가 막혀 있군요. 맞습니다. 규정상 반복 삭제 고객은 완전 소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은하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상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민수의 뇌 활동은 불안정했지만 완전히 붕괴하지는 않았습니다. 은하는 한동안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익숙한 표정이었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사람은 언젠가 다시 돌아와요. 루가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기록상 반복 방문 고객 중 73%가 기억 공백을 견디지 못해 재의뢰합니다. 은하는 그 말을 들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피로와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패널을 조작했습니다. 좋아요. 이번엔 차단까지만 진행하죠. 위험을 넘기면 안 돼요. 루가 명령을 인식했습니다. 차단 프로세스 재시작. 진행률 60%, 70% 완료. 모니터 속 그래프가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민수의 몸이 이완되었고 눈꺼풀이 천천히 멈췄습니다. 그의 표정은 안정되어 보였지만 입가에 미세한 긴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하는 패널의 전원을 끄고 의자 옆에 시술 기록 장치에 서명을 입력했습니다. 세션 N-10 차단 완료. 안정 단계로 이동하세요. 루의 음성이 방 안에 차분히 울렸습니다. 은하는 의자 뒤로 물러나 민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피부에는 미세한 전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를 손끝으로 살짝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이번에도 다 잊지는 못했을 거예요. 방 안의 조명이 서서히 밝아졌습니다. 장비는 자동으로 정지 모드에 들어갔고 차가운 금속 팔이 천천히 원위치로 올라갔습니다. 은하는 태블릿에 데이터를 저장하며 복도 쪽 문을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부드러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민수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가에는 미세하게 젖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하는 그것이 땀인지 눈물인지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조용히 문을 닫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감정은 언제나 남는군요. 문이 열리자 희미한 향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은하는 민수를 휠체어에 태워 복도를 지나 회복실로 안내했습니다. 복도 벽에는 푸른 조명이 일정한 간격으로 깜빡였고
바닥에는 안전구역이라는 표시가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금속 바퀴의 구르는 소리가 공간에 남았습니다. 문이 열리며 흰색 조명이 켜졌습니다. 회복실 안에는 이미 2명의 손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허공을 바라보며 손끝으로 무언가를 더듬듯 움직였습니다. 은하가 스크린을 확인하자 남자의 기록에는 계약 관련 기억 삭제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작은 아이의 사진이 놓여 있었지만 사진 속 인물의 얼굴이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보며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그들에게 간단히 인사를 건네고 민수를 비어있는 침대로 옮겼습니다. 민수의 이마에는 얇은 센서 패치가 붙어 있었습니다. 루의 음성이 천천히 방 안에 퍼졌습니다. 회복 단계 진입. 신체 반응 정상. 기억 차단율 97%. 은하는 그 수치를 확인하며 태블릿에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호흡을 살폈습니다. 호흡은 안정적이었지만 손끝이 아주 약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간호 역할을 하는 보조 인력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민수의 상태를 체크하며 표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지러움 있으신가요? 이름과 생년월일 말씀해 보세요. 민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민수, 1993년 5월 17일.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지만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보조 인력은 태블릿에 체크 표시를 하고 퇴장했습니다. 은하는 남은 패널을 닫으며 민수에게 지시했습니다. 30분 정도만 더 누워 계세요. 곧 괜찮아집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허공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눈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 손가락이 허공을 스쳤습니다. 잠시 후 그는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자신의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수많은 알림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라디오 PD 데모 트랙 최종본 확인 요청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민수는 화면을 스크롤하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열었지만 한 줄의 공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자리는 비어 있었고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그 공백을 길게 눌렀습니다. 그러나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은하는 회복실 바깥 복도에서 루의 분석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감정 반응 잔류율 9%. 완전 차단은 실패입니다. 루의 목소리는 일정했지만 은하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감정은 지워지지 않네요. 손끝으로 모니터를 닫으며 회복실 안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맡 기계에서 일정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삐삐삐. 은하는 그것이 안정의 신호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회복실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소리가 멎었고 남은 것은 짧은 숨소리뿐이었습니다. 몇 분 뒤 민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시선은 천장을 스쳤다가 한쪽 벽으로 옮겨졌습니다. 벽에는 환자 안내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삭제 후 72시간 동안 격한 감정 자극을 피하십시오. 민수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켜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지침서를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단정한 글씨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감정이 공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민수는 그 문장을 조용히 읽으며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동자는 어디에도 초점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은하가 돌아와 마지막 점검을 마쳤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외부에서 무리하지 마세요. 민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걸음을 옮겼습니다. 몸은 가벼웠지만 마음은 낯설었습니다. 그의 뇌 속에서 누군가의 이름이 빠져나간 자리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이 새로운 기억처럼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회복실을 나선 민수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벽면의 조명이 차례로 켜졌다 꺼지며 그의 발걸음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출구 앞문이 열리자 도시의 밤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밖은 여전히 비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도로 위엔 물웅덩이가 곳곳에 반짝였습니다.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골목 어귀의 편의점 불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그는 문득 허기가 느껴져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딩동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젊은 알바생이 계산대 뒤에서 폰을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와 눈이 마주쳤지만 서로 낯선 사람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수는 냉장고 앞에 서서 음료수를 하나 집었습니다. 병뚜껑을 돌리자 칙 하는 소리가 났고 탄산 냄새가 공기 속으로 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차가움이 생생하게 느껴졌지만 그 외의 감각은 흐릿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이런 밤에 음악이 떠올랐을 텐데 지금은 아무런 멜로디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제대 앞에 섰을 때 알바생이 짧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비 많이 왔죠? 조심히 가세요. 민수는 짧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은 어색했습니다. 그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지 못한 채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고 알바생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익숙한 얼굴 같았지만 어디서 봤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다시 골목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노숙자가 박스 옆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수를 보고 희미하게 웃었지만 민수는 그를 지나쳤습니다. 노숙자는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또 돌아왔군. 민수는 그 말을 듣지 못한 듯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아래에 멈춰 선 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알림창에는 라디오 PD의 메시지가 여러 개 쌓여 있었습니다. 민수 씨, 그 곡은 정말 대단했어요. 감정이 살아있어요. 이번 주 방송용 버전으로 마스터 부탁드려요. 민수는 메시지를 읽었지만 어떤 곡을 말하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음악 폴더를 열어 파일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UNTITL EDV10, MP3, UNTITL EDV11, MP3. 어떤 파일이 그 곡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무작위로 재생했습니다. 낮은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코드 진행이었지만 그 이유를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리듬은 부드럽고 사이사이에는 따뜻한 여운이 남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템포를 따라갔지만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생겼습니다. 전철역 입구에 다다르자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웃었고 또 누군가는 통화를 하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민수는 그 사이를 조용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플랫폼에는 광고판 불빛이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기차가 도착하자 문이 열리고 사람들은 무표정하게 타고 내렸습니다. 민수도 그들 틈에 섞였습니다. 좌석에 앉은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짙었고 표정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음악은 여전히 재생 중이었지만 그가 들리는 것은 단순한 멜로디뿐이었습니다. 감정은 빠져나간 자리에 남은 잔향처럼 희미했습니다. 지하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의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어둠 속에 반짝이는 점들이 이어졌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름 없는 여자의 뒷모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낯선 슬픔이 따라왔습니다. 그는 그 감정의 출처를 알 수 없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감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민수에게 남은 유일한 현실이었습니다. 민수는 새벽녘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그를 맞이했지만 어디서 비롯된 향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작업실 안에는 피아노와 컴퓨터, 여러 장의 악보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모니터 불빛만이 방 안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코트를 벗어 의자 위에 걸었습니다. 컴퓨터를 켜자 자동으로 열리는 음악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화면 속 폴더에는 수많은 파일이 줄지어 있었지만 대부분 이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수연버로 추정되는 파일들은 이응이응버이라는 이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마우스로 그 파일을 클릭했지만 음악의 일부는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잡음 섞인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망설임 없이 움직였습니다. 낯선 멜로디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리듬이었습니다. 왼손이 코드 진행을 시작하자 오른손이 부드럽게 따라갔습니다. 피아노 위에 음이 이어지며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리듬은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과 슬픔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곡의 제목을 떠올리려 했지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가 몸의 기억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손을 멈추고 건반을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딘가에서 이 멜로디를 들은 적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라디오 PD에게서 새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민수 씨, 이번 곡은 감정이 깊네요. 예전보다 더 진심이 느껴져요. 민수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짧게 웃었습니다. 감정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자신에게 감정이 남아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마시다 남은 커피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커피는 차가웠지만 입가에 가져갔을 때 낯선 단맛이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언제부터 커피가 이렇게 달았던가? 그는 방 한쪽 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벽에는 사각형의 먼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액자가 걸려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비어 있었고 그 안에 그림자가 흔적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다가가 벽을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피아노 앞으로 돌아와 건반을 눌렀습니다. 이번엔 리듬이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가 빠졌고 그 빈자리가 허전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그 허전함이 어쩐지 자연스럽다고 느꼈습니다. 음악이 멈추자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의 거리에는 새벽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도로를 청소하는 트럭이 지나가며 물을 뿌렸고 그 물방울이 가로등 불빛을 반사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그 장면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무언가를 잃은 기분은 여전했지만 그 감정이 이제는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비워진다는 거구나. 컴퓨터 화면에서는 여전히 라디오 PD의 메시지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아노 의자 위에 앉아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파일 이름을 묻는 창이 떴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키보드를 눌렀습니다. UNTITLEDV12 그리고 첫음을 눌렀습니다. 이번엔 새로운 멜로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속엔 이름 없는 감정이 조용히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골목의 어둠은 여전히 짙었습니다. 메모리즈 카페의 문은 닫혀 있었지만 창가의 불빛만은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조용했습니다. 커피 머신에서 증기가 피어오르며 잔잔한 소리를 냈습니다. 은하는 카운터에 앉아 오늘 처리한 세션들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태블릿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N-10 이민수 차단 완료. 그 항목 옆에는 감정 잔류 있음이라는 붉은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하는 짧게 숨을 내쉬며 화면을 닫았습니다. 옆에는 은색 서랍장이 줄지어 있었고
각 서랍엔 날짜와 코드가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랍 하나를 열어 민수의 기억 블록을 조심스레 집어넣었습니다. 작은 투명 용기 속에는 희미한 빛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아주 미세한 파동처럼 일렁였고 마치 음악의 리듬처럼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네요. 루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한 삭제는 없어요. 인간의 기억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그녀는 커피잔을 들어 올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에 닿았지만 그 뒤에는 묘하게 달콤한 잔향이 남았습니다. 루가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민수의 차단된 기억 중 일부가 신경 패턴으로 잔존합니다. 그는 음악 작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겠죠. 그게 그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이니까요.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카운터 위 종이컵을 정리했습니다. 카페의 시계가 오전 4시를 가리켰습니다. 은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커튼 사이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먼지 입자들이 그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이 들어오며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비가 그친 도시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카운터로 돌아와 기억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손님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잊고 싶어 하지만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와요. 그녀는 조용히 말하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아무 글자도 없었지만 미세한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얼룩은 커피 한 방울이 떨어진 자국처럼 보였습니다. 루가 물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손님은 지은 자녀 관련 기억 삭제 요청입니다. 은하는 시선을 들어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다음 손님을 맞이할 시간이군요. 그녀는 커피 머신에 새 원두를 채웠습니다. 기계가 작동하며 낮은 소리를 냈고 진한 향이 카페를 채웠습니다. 그 향은 무언가를 끝내면서도 다시 시작하는 냄새 같았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카운터 위를 비춥니다. 기억을 지우고 가세요. 감정은 남습니다. 작은 문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아래에서 은하의 손이 커피잔을 들어 올립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올라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창가의 불빛이 꺼지고 카페는 다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희미한 피아노 선율이 들려왔습니다. 지워진 기억의 잔향처럼 그 멜로디는 밤 공기 속에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습니다. 당신의 마음 한켠에 아직 지워지지 않은 그 이름이 있나요? 오늘도 작은 세상은 그 사랑의 흔적을 전합니다.